자, 여기 보시죠. 자, 이제는 퇴충 하겠습니다. 퇴충. 연충 말고요. 이제 내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합니다. 알았죠?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할게요. 자, 보시면. 자, 사례. 자,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지만 우리가 모자란 금액을 보충해 주는 걸 기말에 설정한다라고 봐서 설정이 단기에 회사가 비용 처리하는 걸 설정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시죠. 자, 여기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 그럼 이 말은 전년도말 부채가 1,000원이란 얘기죠. 그리고 단기말 추계액이 2,000원. 이란 건 우리가 단기말 부채가 2,000원이란 얘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는요. 여기 전기 이전 설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게 우리 회사가 지금이 여러분 예를 몇 개라고 할까? 우리 회사가 지금 8기라고 할게요. 8기? 우리 회사 지금 8기래요. 그럼 8기면 7기까지의 퇴충을 회사가 1기부터 7기까지 퇴충을 1,000원 늘렸었겠죠. 이해되시는가요? 그리고 1기부터 7기까지 비용을 1,000원을 늘렸었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7기에 요걸 한 게 아니라 1기부터 7기까지 대변으로 부채를 늘리면서 차변으로 비용을 누적적으로 늘렸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8기면 알죠? 왜냐하면 회사는 추계액의 100%를 다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 잡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단기에 종업원이 퇴사를 해가지고요. 30원의 퇴직금을 줬대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종업원이 퇴사한 건 단기죠. 종업원이 퇴사한 건 단기인데 우리가 전기까지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회사가 비용 잡아놨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할 때 또 비용을 잡으면 이중비용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종업원이 퇴사할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먼저 상기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는 퇴직금을 줄 때 퇴충이 있으면 퇴충하고 상기하고요. 퇴충이 없으면 바로 비용 떨어버리죠, 여러분들. 지금 기초에 퇴충이 1,000원이 있으니까 퇴충을 30원 까는 거고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단기의 설정. 근데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우리 설정 이렇게 했었죠. 기말에 우리가 설정이라는 걸 대손충당금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두 개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설정해요? 기말에 예상부터 먼저 하죠. 기말에 대손 예상하고 근데 이미 있는 대손충당금 뺀 나머지 설정하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설정은 전부 다 기말에 예상부터 먼저 하죠. 그럼 기말에 예상되는 부채가 2,000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회계는 2,000원의 100%를 다 부채로 잡죠. 맞죠? 근데 이 2,000원을 다 설정해요? 아니죠. 기초의 퇴충이 1,000원, 30원의 퇴충이 감소. 그러면 우리가 설정하기 전 퇴충 잔액은 970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머지 1,030원을 설정하는 거죠. 어떻게 설정하냐면 우리가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30원,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1,030원 이렇게 잡죠, 여러분들. 그럼 이게 세법상 손금의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 계상액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근데 세법이요. 자, 세법. 자, 근데 세법은 지금 여기 퇴충이니까 외부 적립을 하지 않는 부채잖아요. 이걸 지금 현재는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 시험에는 나중에 연충하고 관련되어 있는 퇴충이요. 그거를 인정받는 애들이 출제가 가끔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아까 옛날에는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뭐 40% 계속 35% 이렇게 우리가 부채로 인정해 줬다면서요. 맞죠? 그래서
좀 어떻게 제가 가정을 할 거냐면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세법에서 추계액의 5%는 부채로 인정을 해줬었다라고 전제를 깔아볼게요. 알죠? 그러면 이 1,000원의 5%면 50원인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 50원을 세법도 그래.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5%는 인정해 줄게. 나머지 95%는 외부 적립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여기 세법도 그래. 요 1,000원의 5%까지는 인정해서 우리가 1기부터 7기, 지금 8기라고 하면 1기부터 7기까지 퇴충 50원 늘리고 그 다음에 차변의 비용을 누적적으로 50원을 인정해 줬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되시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세법도 단기에 종업원이 퇴사해서 20원 줬어, 30원 줬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퇴충하고 까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세무조정이 나올 겁니다. 이거 세무조정 시험에 나와요. 뭐냐면, 그러면 회사는 전년도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1,000원을 설정했죠. 전년도까지. 퇴충을 1,000원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세법은 전년도까지 퇴충의 송금 한도는 50원이죠. 전년도까지. 50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험에 어떻게 줄 거냐면요. 일단 요걸 시험에 어떻게 줄 거냐면, 일단 세무정부터 이해를 해야죠. 자, 그럼 일단 전년도까지 송금 불산입인 건 이해되시죠? 세법상 비용은 50원인데 장부는 1,000원 적었으니까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인 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누가 봐도 부채의 차이죠, 여러분. 부채의 차이. 맞죠? 퇴충이란 부채의 차이잖아요. 근데 송금 불산입 가산조정이면 우리가 자산부채의 차이면 유보 아닌 마이너스 유보죠. 그죠? 근데 지금은 가산조정이니까 유보인 건 이해되세요? 그죠? 또는 설명 좀 하면 지금 기초의 세법이 부채가 적죠. 그럼 부채가 적으면 자본이 많아요, 적어요? 세법이. 부채하고 자본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우리 자산 빼기 부채가 자본이잖아요. 그럼 세법이 부채가 적으면 자본은 많죠. 그죠? 그럼 세법상 자본이 많으면 유보. 세법상 자본이 적은 마이너스 유보였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세법이 기초의 부채가 950 적으면 그만큼 기초의 자본은 950이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플러스 유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머리 진짜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냥 가산조정인데 부채의 차이, 바로 유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죠? 근데 이걸 시험에 어떻게 줄 거냐면 이렇게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전기 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충이라 할게요. 한도 초과 950원 유보가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여러분 유보가 자산부채의 차이죠. 맞죠? 그럼 유보도 누적이지 단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자산부채의 차이니까 유보도 계속 누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까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세법은 여러분들 50원만 늘려야 되는데 장부는 1,000원이나 늘렸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상 전년도까지의 비용의 한도는 50원인데 회사가 비용을 전년도까지 1,000원 잡았죠. 맞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 회사 한도보다 많이 기록했잖아요. 초과 950원 유보가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되시겠나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지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외부 적립을 하지 않는 부채죠. 그럼 이건 추정되는 부채잖아요. 그럼 우리가 추정되는 송금 있죠. 추정되는 송금을 결산조정사항이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좀 약간 오래되긴 했지. 우리가 명확한 건 정답이 있으니까 그 년도에 무조건 정답되게 만드는 거지만
추정되는 비용이잖아요. 우리가 부채를 미리 인정해주면 그만큼 비용 잡으니까 차변에. 그렇죠? 추정되는 비용은 회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법상 한도인 50원보다 많이 비용 잡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50원 요거보다 한도를 넘어서서 950원 잡았잖아요. 그래서 한도초가 950원 유보 이렇게 줄 거예요 아마요. 자, 이것도 좀 기억하시도록 해주시고. 자, 그래 다시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세법상 이제 퇴충의 설정이 구할게요. 퇴충 세법상의 이제 회계 말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제부터는 세법에서는 야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부채를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서요. 그쵸? 그럼 세법은 기말의 추계액이 2,000원이죠. 그죠? 이 2,000원에 빵 퍼센트 지금은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2,000원에 이 단기말 부채 잔액의 빵 퍼센트를 부채로 인정해줘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이게 기말에 있어야 될 퇴충 잔액이죠. 빵원. 근데 설정 전 잔액이 퇴충이 얼마가 있어요? 20원 있죠? 맞죠? 빼기 20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얘가 설정액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0원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설정액이 플러스면 우리가 부채를 늘리면서 비용 잡는 거지만 반대로 설정액이 마이너스다라는 건 부채를 줄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기말에 있어야 될 부채가 0원이 돼야 돼요. 0원. 되세요? 기말에 있어야 될 부채가 0원인데 지금 20원이나 있죠. 퇴충이. 그렇죠? 그럼 퇴충을 20원 까야 퇴충이 지금 기말에 있어야 될 0원 되는 거죠. 되세요? 그럼 우리가 설정액이 플러스면 비용이지만 설정액이 마이너스면 이걸 우리가 환입한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퇴충이 20원 있는데 기말에 빵원이 되려면 20원의 퇴충을 들여와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퇴직급여 충당금의 환입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비용이니까 환입을 할 때는 수익이 돼야 맞아요. 여기까지 되시겠나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들어보실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는 5%만큼 외부 적립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부채로 인정을 해줘서 비용 인정해줬죠. 근데 갑자기 세법에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야 이제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부채로 하나도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해서 갑자기 수익이 20원 생긴 거예요. 그럼 회사는 수익이 20원 생겼다는 거 20원만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돼 갑자기. 수익이 20원이다라는 건 이거 입금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20원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죠? 맞죠?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20원 세금 더 내래요. 알죠? 과거에는 야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5% 인정해 줄게. 비용 잘 받았어. 했다가 갑자기 20원 세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20원만큼 세금 내라. 이렇게 하면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세법이 얼마나 개정될 때마다 무서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 퇴충 있죠? 요 퇴직급여 충당금 파트에서는요. 이렇게 설정액이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면 이거 그냥 0으로 봐요. 맞죠? 마이너스면 수익으로 돼가지고 과세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과세가 되니까 이렇게 설정액이 마이너스면 0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아시죠? 이것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갑자기 막 난이도가 세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제가 10장하고 11장 설명할 때가 좀 많이 괴로워요, 저도. 자, 0. 됐죠? 그럼 세법상 올해 비용의 한도는 0인 거죠. 수익으로 안 본다라는 거니까. 세법상 비용의 한도는 0. 왜냐면 추정되는 송금이니까 한도가 있어야 돼요, 0. 근데 회사는 비용을 1030이나 잡았죠. 그럼 세법상 비용은 0인데 장부는 1030 잡았으니까 송금 불산입. 되셨죠? 요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장부는 부채를 1030 잡았는데 세법은 부채가 0이죠.
맞죠? 그럼 세법이 부채가 감소해야 되고요. 됐죠? 부채가 감소하면 세법은 자본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때는 유보고 요게 올해의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 초과 유보가 되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자, 하나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하나만. 자, 요거 무시하시고 일단 요건 아니고 요거 무시해요,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요거 아니에요, 요거 아니에요. 요거를 좀 보실게요, 요거. 뭐냐면 요거 할까 2번. 요거. 자, 보실게요. 자, 아까는 우리 퇴직금 30원 나갔죠. 근데 이번에는 퇴직금이 400원 나갔대, 400원. 퇴직금이 400원 나갔대요. 자, 그럼 세법. 자, 세법이래, 회사. 자, 장부는 우리가 퇴직금 나갈 때 퇴충이 넉넉하게 1,000원이나 있잖아요. 그죠? 1,000원이 있으니까 퇴충을 400원 다 깎겠죠. 근데 세법은 퇴충이 50원밖에 없죠. 그러면 퇴직금 나갔을 때 현금은 400원이 나가지만 퇴충은 50원까지밖에 못 하잖아요. 왜냐면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 준 게 50원밖에 없으니까 50원만 퇴충해서 까고요. 그럼 나머지 350원은 우리가 비용 잡죠 모자르면은요. 이렇게 되셨어요? 요 분계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회계에서 배우셨으니까. 그럼 세무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장부는 비용 0. 맞죠? 근데 세법은 비용 350. 세법상 비용에 가산해야죠, 여러분들. 맞죠? 뭐라고요? 세법상 비용에 가산. 비용 늘리는 거. 송금? 산입? 그죠? 그래서 이게 송금 산입이 되겠고요. 자, 장부는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감소해요, 증가해요? 부채가 차변에 있으면. 여러분, 부채가 본래 위치가 어디죠? 부채 본래 위치. 대변. 그럼 차변에 있으니까. 감소해, 감소. 그렇죠? 그래서 장부는 부채가 400 감소. 근데 세법은 부채가 50 감소죠? 맞죠? 그럼 부채가 50 감소면 세법이 부채가 더 감소, 덜 감소? 덜 감소. 머리 좀 써야 돼요, 여러분들. 자, 부채가 덜 감소. 맞죠? 부채가 덜 감소하면 자본은 어떻게 돼요? 부채가 덜 감소하면 여러분들. 자, 부채가 덜 감소해요. 덜 감소하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자, 자,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자. 여기 장부. 자, 여기 부채가 400. 자, 여기는 부채가 400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세법은 부채가 50이 마이너스 돼야 돼요. 맞죠? 우리가 항상 장부를 세법으로 하는 게 세무조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부채가 350이 어떻게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죠. 플러스가 돼야 마이너스 400에서 플러스 350이야 마이너스 50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세법상 부채가 증가해야죠. 맞죠? 그럼 세법상 부채가 증가하면 세법상 자본은 감소하죠,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예요. 이거 얼마나 머리 아파. 맞죠?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건 하실 거라고 송금살이 누가 못해요. 맞죠? 근데 누가 봐도 부채 차이는 맞거든? 그럼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나와야지 부채 차이인데. 맞죠? 이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들. 맞죠? 머리가 너무 아프단 말이야. 이렇게 꼼꼼히 다 하려고 하면.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가산조정이면 그냥 자산부채 차이인데 가산조정이면 유보하시고요. 예, 자산부채 차이인데 차감조정이면 그냥 마이너스 유보가 편해요, 여러분들. 맞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되셨죠? 근데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요. 얘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충의 유보 추인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우리가 기초에
손금 불산입 유보가 950원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전년도까지 장부는 비용을 1000 기록했죠. 근데 세법은 전년도까지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해 준 건 50원밖에 안 되죠. 5%인 50원만 비용으로 인정해 줬고요. 나머지 950원은 외부 적립을 안 했으니까 비용으로 인정 안 했죠. 맞죠? 이해 되시겠어요? 비용으로 인정 안 했는데 실제로 퇴직금이 이제 나갔죠. 나갔으면 당초에 비용이 인정이 950원만큼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이제 퇴직금을 실제로 줬으니까 비용으로 이제는 추정해서 빼주겠다, 인정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럼 당초에 송금으로 인정 못 받은 거에서 나갔으니까 송금으로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추인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아니 극단적으로 가정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1000원 줬대. 1000원. 그럼 퇴직금을 1000원 주면 현금 1000원, 장부 퇴충 1000원 이렇게 되겠죠. 1000원 다 나갔다라고 하면 퇴직금이. 근데 세법은 현금 1000원 나간 거 다 950원 비용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송금 산입이 되겠고요. 오케이? 송금 산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950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유보가 추인된다면서요.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유보 추인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 여긴 부채니까 퇴충이죠. 퇴충이 장부가 1000원이고 세법이 50원이니까 장부가 950원이 많았단 말이에요. 퇴충이. 그랬다가 요 퇴충에서 다 나갔죠. 다 나갔으면 어떻게 해요? 퇴충 장부 0. 맞죠? 0? 그 다음에 세법도 퇴충 0. 그럼 퇴충의 차이가 없어져. 완전 다 없어져. 다. 없어지니까 950원이 다 추인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차이가 났던 부채가 퇴충이고요. 그럼 퇴충은 언제 소멸돼요? 퇴직금 주면 퇴충 먼저 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법상 기초 퇴충이 50원이죠. 세법상 기초 퇴충이 50원. 그럼 세법상 기초 퇴충보다 350원 더 나갔죠. 맞죠? 더 나갔으면 이거는 당초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거에서 이제 퇴직금 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유보 추인의 개념이에요. 알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좀 이론이 좀 더 나가야 돼가지고. 자, 10분 쉬셨다가요. 우리 언제냐? 11시 10분 있죠? 11시 10분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